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앞두고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한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조기 대선 판을 이 특검하면서 계속 발표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도 관련이 있고 다른 사람도 명태균 관련된 국민의힘 후보는 다 어떻게 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 빼놓고는 다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불리한 지형에서 네. 이거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요한 건 이럴 때 말이죠. 헌법과 법률이에요. 언제부터 아까 헌재 얘기 끝났습니다만 지나갔습니다만 언제부터 우리가 너무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실생활에서 못 느끼고 있으니까 보세요. 헌법 46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네. 헌법 46조 국회법 114조 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과 법률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국회의원의 대표, 국회 대표 아니에요? 김상우 의원은? 헌법과 법률 때 자기 얘기한 거예요. 또 남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비판합니까?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죠. 김상욱 의원이 왜 나온 것이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명태균 특검법 야주도로 본회의 통과 여 정략 특검. 제목 어디에도 김상욱 의원이 없는데 대체 왜 김상욱 의원이야 하실 수 있는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고 김상욱 의원 한 명을 제외한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홀로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당론이랑 다르게 들어가서 찬성표를 누르신 겁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좀 명태균 관련된 리스크가 우리 조기 대선에서 우리 당에 계속해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선에 큰 악영향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결국 대선 전에 털고 가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빨리 특검 통해서 수사하고 털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상욱 의원이 너무 좀 엇나가지 않나 싶어요. 엇나간 거다. 지난번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군대도 동원하고 비상 포고문이 너무 어떻게 보면 처단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앞두고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한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조기 대선 판을 이 특검하면서 계속 발표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도 관련이 있고 다른 사람도 명태균 관련된 국민의힘 후보는 다 어떻게 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 빼놓고는 다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불리한 지형에서 네. 이거 제대로 싸울 수 있겠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가 보기엔 탄핵 만약에 당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저는 김상욱 의원이 너무 좀 이 정무적인 판단을 못한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의 미래, 보수의 미래를 좀 걱정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좀 엇나갔다 말씀을 하셔서 사실 앞서서 김상욱 의원이 당론이랑 다른 판단을 한 게 한 번은 아니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꾸 당이랑 다른 판단을 하면 당을 나가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서 또 저희가 또 그 얘기를 좀 다뤘었던 그 기억도 나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창일 교수님? 근데요,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김상욱 네. 의원은 비판하면 안 돼요. 정말 보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수는 보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만 저렇게 위헌 불법적인 탄핵을 개용을 했는데 애매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그런 당론 비슷한 걸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각자 생각이 중요합니다만 우선 중요한 건 이럴 때 말이죠. 헌법과 법률이에요. 언제부터 아까 헌재 얘기 끝났습니다만 지나갔습니다만 언제부터 우리가 너무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실생활에서 못 느끼고 있으니까 보세요. 헌법 46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네. 헌법 46조 국회법 114조 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네.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과 법률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국회 대표 아니에요? 김상우 의원은 헌법과 법률 때 자기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남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비판합니까? 네. 대단히 이건 뭐 제가 너무 언론적이고 당위적인 얘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래도 계엄 직후에 이런 사람이 좀 있었는데 아예 12월 16일 한동훈 전 대표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 목소리 너무 없어졌어요.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정치의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최장렬 교수님께서는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이 오히려 있어야 된다, 보수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살짝 나왔죠. 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라고 하셨는데 김상욱 의원이 사실 친한계로 분류가 되죠. 이번 탄핵 이 상황, 이 계엄, 이 12.3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친한계로 확실하게 좀 분류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 친한계에서 만들었던 게 언더73이라는 이른바 이 카톡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계들이 모여있는 73년 이후 출생의 친한계들이 모여있는 이런 방인 건데 여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친한계 쪽에서 요청이 와서 단체방을 나갔다. 부담이 됐다면 죄송하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외면할 수 없었다. 뭐가 부담이 됐다라는 거냐? 지금 김상욱 의원 이 앞서서 광주에 직접 가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광주에서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5.18 묘지를 갔었습니다. 이때 이 이른바 이 보수 지지자들이 광주에 가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서 사죄하겠다라고 갔었는데 친한계 단톡방에서 그래서 좀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윤 대표님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상욱 의원이 당론도 그렇고 이 친한계란 어떤 뭐 개파라면 개파인 건데 개파에서도 그렇고 약간 독자 행동을 하는 면이 분명히 좀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명태균법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김상욱 의원이 저기에 혼자 찬성해야 되느냐. 지금 어제 명태균법 찬성한 사람이 182명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뭐 독자적으로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182명이 일사불란하게 찬성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탈자가 나오냔 말이죠. 민주당은 다 싫어도 만나고 이재명 대표 뭐 정적도 만나는데 국민의힘 왜 뿔뿔이 저렇게 흩어지냔 말이죠. 그런 면에서 개인의 행동은 과거에 뭐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 반대하고 그런 거 뭐 역사적으로는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진영 대결 논리에서 꼭 혼자만 빠져서 저렇게 힘을 빠뜨리는 게 옳은 거냐 이런 좀 걱정이 좀 듭니다. 네, 사실 판단과 행동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저희 나와주신 윤영걸 대표님, 최장렬 교수님처럼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